일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는 매일 아침 한 8시 반에 전체 대원들 일단 회의를 한번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각자 맡은 분야의 업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기과학연구원이다 보니까 대기를 관측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장비 종류가 한 15개 정도 되는 장비들이 뭐 에어로졸이라든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기체를 관측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데이터라든가 이제 운영 상태 같은 거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뭐 소모품을 갈아주고 고장난 거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거 상태 파악해서 백업해서 이제 연구소 전달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 작년에 활동하셨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대기과학 대원이기 전에 기상 예보관 생활도 했었고요. 이제 환경부 공무원 시절에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업무도 했었는데, 이제 세종기지에 이제 도착했을 때 고무보트에 내려서 부두에 처음 올라갔을 때부터 저는 기후변화를 실감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 올라갔을 때부터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와, 이렇게 변했나 하면서 정말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 같은 경우가 정말로 옛날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눈 온 날도 그렇고 눈 온 양도 그렇고 절반 이하로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세종기지가 있는 곳을 바톤반도라고 하고, 비행기 활주로가 있는 곳을 이제 필데스반도라고 하고, 그 사이가 한 10km 정도 되는데, 바다 날씨는 안 좋지만 육상의 날씨, 하늘 날씨가 좋으면 비행기는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날 이제 세종기지에서 누구 학예연구원이 나가야 된다거나 중요한 보고품이 들어와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물살이 좀 센 것 같은데 싶어도 운행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날은 이제 가서 이제 이러다가 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런 날들도 좀 있거든요. 있는 편이라서 그 해상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음식도 많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10년 전에 처음 갔을 때도 그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직후다 보니까 한류에 대한 붐이 일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었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한식에도 관심이 많고, 한국 영화 드라마, 거의 만났던 모든 나라의 대원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여자 대원 같은 경우는 K-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좀 이런 부분들 좀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설 면에서도 10년 전하고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는 거기에 있는 다른 기지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정도의 시설이었거든요. 중국 기지가 시설이 되게 좀 크기도 하고 좀 좋아가지고 그때도 와, 중국 기지 부럽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느낀 게 이제 연구동 시설을 새로 지었는데 그 시설 규모가 좀 크기도 하고 시설 내부 상태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와, 이 정도면 여기 킹조지 섬에서 짱 먹겠다 라는 느낌을 확 받았고요. 다른 나라 기지 사람들도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점들이 뭐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때는 투자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매년 꾸준하게 믿고 맡겨주는 그런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서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을 몰래 만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온 걸 들키지 않아야 돼서 몰래 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들한테 좀 들키는 것 같아서 네. 네. 알고 있었나요? 아들이 좀 눈치가 빨라서, 왜냐면 평상시에는 아들이 귀찮아서 이제 목소리로만 통화를 할 때도 저는 영상통화로 바꾸라고 해서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끊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긴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들 학교 앞에서 몰래 만났을 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한국 온 것 같았다고. 항상 얼굴 보다가 왜 어제는 안 봤냐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자마자 아들하고 제일 먼저 통화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남극에 있을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원래 고향이 충청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순에도 살고 계시지만 이렇게 지인분이나 이런 친구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그 기분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때려치고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11월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비행기도 안 다니고 할 때라서 방법이 없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올 때까지 암에 걸리셨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모르고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 가시고 할 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게 좀 너무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대장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고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면 된다. 그 정도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서 막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대장님이 알았다고는 하셨는데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대원들하고 같이 얘기하시고는 저 몰래 이제 분향소를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고마운데 그 자리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면은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를 데리러 온 대원한테 가서 말 잘 전해주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문을 걸어 잠고 방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대원들한테 너무 고맙고 고마우면서 미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냥 음식 메뉴만 놓고 보면 남극에 있을 때 너무 그 셰프님이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건 별로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 음식보다는 아들과 같이 먹는 식사가 정말 그리웠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뭐라고 좀 반겨해 주시던가요? 아들이요? 네. 아빠네 하면서 그냥 오히려 좀 무뚝뚝하고 덤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극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들한테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아빠 안 보고 싶어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들이 혹시라도 보고 싶다고 말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또 제일 먼저 물어봤거든요. 아빠 안 보고 싶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왜 보고 싶냐는 말 안 했냐고 하니까 아빠가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나도 같이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1년인 동안 아빠는 정말 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습니다. 예. 보고 싶은 남극에 대한 내용을 좀. 네. 남극이 정말 가면 정말 장엄한 자연 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남들처럼 잠깐 관광으로 오는 거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곳에 1년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물론 10년 전에 느끼기도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느낀 게, 특히 누군가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남극에 있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느꼈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